37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 선거구가 확정되면서 예비 후보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유권자들의 변화된 양상과 함께 지역별 의석수가 시도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총선에선 유권자의 연령별 분포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19대 총선과 20대 총선의 인구 비율을 보겠습니다. 39.2%에서 43%로 50대 이상의 비율은 늘어난 반면 38.8%에서 35.8%로 2030 세대의 비율은 줄었습니다. 2030 세대와 50대 이상의 세대 간 차이를 보면 19대 총선에서는 근소한 차이를 보였으나 이번에는 그 격차가 크게 늘었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정치에 무관심한 경향이 있어 이러한 인구 비율이 집권 여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선거구 역시 달라졌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는 246개에서 7개 늘어난 253개로 비례대표 의원 수는 54명에서 47명으로 7명 줄었습니다. 또 선거구 9곳이 통합되고 16곳이 분구되며 선거구가 조정됐습니다. 의석수와 관계없이 구역이나 경계 조정, 명칭 변경이 이뤄진 곳은 23곳입니다. 작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지역구당 인구가 14만 명에 못 미치는 선거구는 주변과 합치고 28만 명을 넘는 선거구는 나누면서 지역별로 경계를 조정한 결과입니다. 그럼 변화된 선거구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석이 늘어난 지역입니다. 10석이 늘어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입니다. 이로써 수도권은 전체 지역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8.2%로 122석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중 서울은 1석이 늘어나 49석입니다. 인천 역시 1석이 늘어 1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입니다. 8석이 늘어나 총 60명의 국회의원을 뽑게 됩니다. 이 중 수원은 사상 처음으로 1개의 시가 5개의 지역구로 쪼개지면서 갑을병정에 이어 무선거구가 추가됐습니다. 행정구가 4개인 수원에서 지역구가 5개가 되면서 시군구 분할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행정구가 3개인 용인 역시 지역구가 4개로 같은 상황입니다. 의석수가 늘어난 또 다른 지역인 충청 대전권입니다. 대전은 1석이 늘어난 7석입니다. 충남 역시 1석이 늘어 1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반면 줄어든 지역도 있습니다. 1석이 줄어 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된 강원입니다. 강원에서는 서울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초대형 선거구가 나왔습니다.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와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입니다. 이처럼 5개 지자체가 합쳐진 것은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의원 1명이 챙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여야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경북과 전북, 전남 역시 의석수가 줄었습니다. 먼저 경북은 2석이 줄어 13명의 국회의원을 뽑게 됩니다. 호남에서는 전북과 전남에서 각각 1석씩 줄었습니다. 물론 의석수에 변화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충북, 세종, 대구, 울산, 부산, 경남, 광주, 제주입니다. 분구와 통합이 각각 1석씩 이뤄져 의석수에는 변화가 없는 경남과 부산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경남의 경우 양산이 갑을로 나뉘고 함안의령은 밀양, 창녕과 합천은 거창, 함양, 산청과 합쳐졌습니다.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 선거구는 경남의 30%에 달하는 공용 선거구가 됐습니다. 다음 부산 보겠습니다. 해운대구는 갑을로 나뉘고 기장구는 20년 만에 독립선거구가 됐습니다. 중동구 선거구가 분리돼 중구는 영도와 동구는 서구와 합쳐졌습니다. 부산 영도구는 5선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지역구인데요.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어제 공천 면접을 받습니다. 당대표가 공천 면접 심사를 보는 이례적인 현장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투표의 힘 장부경입니다.